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간 IT 소식입니다. 한 주간에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 중에서 역시 세 가지 이야기들 준비를 했습니다. 세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서 한 주간 어떤 이야기들이 흘러왔었는지, 앞으로 어떤 이야기가 또 나오게 될지 IT 소식 한번 정리해 보시죠. 오늘 첫 번째 소식은 폴더블 폰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폴더블 폰 소식에 대해서 종합적인 이야기인데요. 바로 지난주였었죠. 지난주 녹음했을 때만 해도, 지난주 한번 이야기 같이 나눴을 때만 해도 갤럭시 폴드에 대한 이야기들 들려드리면서 26일자로 확정되어진 미국 출시 일정가 바뀌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어요. 월요일 화요일 사이에 아무래도 안 되겠었는지 삼성 측에서는 26일로 확정되었었던 갤럭시 폴드의 발매를 연기를 했습니다. 이어서 유럽하고 중국은 물론 우리나라의 5G 버전 출시 날짜도 약간은 미뤄졌어요. 근데 이게 언제가 될지는 아직 확정이 된 상태는 아닙니다. 곧 될 수 있겠죠. 다만 이제 삼성 측에서는 현재까지 나온 이슈에 대해서 일단 모두 확인하고 있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금형이 잘못되었다고 한다면요, 처음부터 설계를 다시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럼 조금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기를 좀 바라야겠네요. 한 가지 역시 이러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그 사이에요. 최초의 폴더블 폰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왔었던 로열 기억하시죠? 로열의 플렉시파이라고 하는 스마트폰이 있었습니다. 그 로열이 쇼핑몰 티몰에서 좀 더 공식적이고 대대적으로 23일부터 적극적인 판매에 나섰습니다. 이거는 갑작스러운 건 아닌 것 같고요. 삼성 쪽에서 26일날 발매를 한다고 하니까 23일로 이미 맞춰놨었던 것 같습니다. 자, 가격은요 8,999위안이고요 153만원부터 시작이 됩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삼성에서 스마트폰이 새로 폴더블 폰을 선보이기 전에도 화이에서 메이트 10을 보이기 전까지만 해도 153만원이라는 가격이 꽤 비싸다 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지금도 그렇진 않네요. 이어지는 화웨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화웨이의 메이트 10 이거 역시도 6월달로 출시가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휘어지는 디스플레이에 수급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그 부분은 해결이 좀 된 것 같아요. 해결이 좀 되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BOE라고 하는 회사에서 패널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생산량이 맞춰지게 된다고 한다면 6월 달에는 화웨이 메이트 10 하고요. 역시 삼성에서도 갤럭시 폴드가 다시 나올 시점이 될 테니까요. 양쪽이 더 두 번째 대결을 제대로 벌릴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삼성 측에서는 좋기만 한 이야기는 아니죠. 왜냐면은 항상 아이폰하고 견져서 비교를 받았었는데 갑작스럽게 또 화웨이하고 대결 구도가 됐네요. 자, 첫 번째 폴더블 폰 소식에 대해서 종합적인 내용 들려드렸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이야기는 소니 이야기입니다. 소니가 택시 호출 시장 사업에 진출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정식적인 명칭은 S-라이드 차량 호출 서비스라는 건데요. 우선 5개의 택시 회사들하고 손을 잡았습니다. 이 사업의 형태는 우버하고 동일합니다. 그 우버처럼 손님께서 차량을 호출하게 되면 연결이 되는데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적절하게 연결시켜 주겠다라고 하네요. 역시 현금이 없이도 신용카드로 쉽게 결제할 수 있게 만든 것도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소니가 이런 걸 할 수 있을까? 이럴 만한 능력을 갖고 있을까? 라고 의구심이 들 수도 있겠는데 이미 소니는 저도 여러 차례 이야기 드렸었던 인공지능 로봇 강아지 아이보를 만들었던 회사이기도 하죠. 이거 외에도 소니의 인공지능 능력 무시할 만한 건 아닙니다. 자, 우선 제가 5개의 택시 회사하고 손을 잡았다 그랬었죠? 그러다 보니까 호출 가능한 택시의 숫자가 문제가 될 텐데 한 1만 대 정도는 된다라고 합니다. 아직 탑인 재팬택시 5만 대에 비하면 적은 편이긴 하지만요. 시작 단계에선 그리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현재 일본은 우버가 있고요. 디지추싱에서도 들어가 있습니다. 디지추싱이라고 하는 중국의 카카오라고 이야기할 사실 워낙에 좀 큰 회사지만요. 우버와 견줄 만한 디지추싱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서 일본까지 진출을 했죠. 일본에 진출을 하면서 이미 오사카 쪽에는 서비스가 되고 있었고 도쿄하고 교토 쪽에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것하고요. 원래 있던 회사인 재팬택시, 이제 소니의 S-라이드까지 과연 일본의 공유 시장, 라이딩 쉐어 시장을 점령할 수 있는 마지막에 이길 수 있는 회사가 어디가 될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갈 길이 멀기는 한데 역시 관심사는 일본부터 벌어지겠네요.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마지막은 이거에 대해서 의견이 좀 나뉘는 거기 때문에 일단 팩트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이야기 드립니다. 제로페이, 작년부터 시작됐던 것들이죠. 이거에도 호불호가 갈리고 여러 이야기가 있긴 합니다만 이 제로페이가 민간으로 넘어가게 될지 모른다 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언론에서 카피를 쓰는 것들은 민간으로 넘어가게 됐다, 완전 이양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지만 그 세부적인 내용을 조금 보게 되면은 뭐 세부적이지도 않습니다. 현재까지 노출되어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완벽한 민간은 아니고요. 중기부 산하의 재단 법인이라는 이름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 측에서 아예 손을 떼는 건 아니고 이것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유력시 되고 있다라고까지만 나왔죠. 자, 우선 진행 방식은요. 7월 달에 간편 결제를 위한 제로페이 전담 운영 법인이 만들어집니다. 준비위원회가 이제 4월 달 안에 발족을 한다라고 하니까 얼마 남지 않았어요. 뭐 올까지 조금 넘어갈 수는 있겠지만은요. 그러면 이제 제로페이를 운영하게 된 법인 측에서는 가맹점의 유치랑 관리, QR의 제작과 보급, 플랫폼, 콜센터, 컨택센터 운영 등 현재로서는 이제 금융결제원을 비롯해서 다양한 사업자로 좀 쪼개져 있었습니다. 이거를 모두 가지고 와서 하나로서 통합 운영화되게 만드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걸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여러 개로 쪼개져 있기 때문에 힘이 분산되어져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뭐 언론도 마찬가지고 여러 군데에서 정부 차원이 추진한 것들에 대해서 의구심, 사실 이거는 민간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내린 결단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제로페이에 대한 것들 뭐 가능하다라고 한다라면은 교통카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는 항상 소액 결제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정말 소액 결제의 편의성을 강조하는 거라고 한다라면 현재같이 페이들이 굉장히 많긴 합니다만 한번 정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QR 결제의 이슈를 끌어내었다는 곳에서도 뭐 점수는 줄 만한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활용성 면에서가 문제가 되긴 하는데 조금 더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민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발빠르고 폭넓은 적용이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번 주 소식 3가지 들려드렸습니다. 폴더블픈 소식에 대한 종합하고요. 소니가 택시 호출 시장에 진출한다는 이야기, 마지막으로 제로페이, 민간, 그러니까 중기부 산하의 재단 법인으로 시작될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 3가지였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 더 재밌는 이야기들 요약 정리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서 감사합니다. 일상 IT였습니다.